한 건의 입실 강도 사건이 남편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모와 결혼하게 되자 숨겨진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1988년 26살이었던 마크는 미국 일리노이주 원자력 발전소 기술자였으며 연봉이 7만 달러가 넘었는데 이는 오늘날 약 15만 달러, 하나로 2억 원에 해당했습니다. 그는 형이 권유로 소개팅에 나가게 되어 결국 한 살 어린 도나를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도나는 병원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명랑하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7년 뒤 6월 1일에 아주 귀여운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도나는 결혼 2년차 때 불임증을 진단받아 그녀와 마크는 아주 좌절했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의 어느 날 도나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의사가 사무실로 돌아와 한 젊은 여성이 본인의 갓 태어난 아이를 입양 보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도나는 바로 마크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도나는 너무나도 엄마가 되고 싶었고 마크도 한 가정에서 꼭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두 사람은 서둘러 입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귀여운 아이가 그들의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크와 도나는 매우 신나게 되었습니다. 도나는 계속 아기를 안고 있었고 마크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였습니다. 도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딘이 그녀를 축하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아갔는데 도나의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8월 29일 불과 3개월 만에 도나의 완벽하고 행복한 삶은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크는 경찰서로 전화하여 그가 자기 집에서 한 남성이 아내를 구타하여 본인이 그 남성에게 총을 쐈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 바로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구급대원들도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마크의 집에는 곳곳에 붉은 자국이 있었으며 바닥에는 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도나였는데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고 그녀의 뒤통수에는 상처투성이었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한 백인 남자가 누워 있었는데 그의 머리에는 2개의 상처가 있고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마크는 본인이 그를 숨지게 한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마크는 사건 발생 당시 지하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1층에서 충돌하는 소리가 있는 게 들려 바로 운동을 멈추고 위층으로 달려갔는데 안방 침실에서는 아내 도나 없이 3개월 된 딸아이만 침대에서 혼자 자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크는 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마크는 침대 옆 탁자에서 총을 꺼내 조심스럽게 안방을 나와 복도를 지난 후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남자가 망치를 들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땅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남자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그 남자는 뒤로 넘어지더니 바로 다시 일어나 마크는 할 수 없이 그를 향해 또 한 번 총을 쏘게 됐습니다. 경찰은 집에 있던 마크와 아기를 일단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마크는 아주 감정적이었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고 왜 내 아내를 해치려 했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망치, 테이블 위에 놓인 마크가 사용한 총, 그리고 노란색 포장지의 탄산음료와 담배 한 갑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발견하였는데 지갑 안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로저였습니다. 로저의 차는 잘못된 방향으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그의 차에서 마크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4시 30분이라고 적혀있는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때 집 밖에 서 있던 마크는 다시 냉정을 되찾고 경찰에게 그 남자가 누구인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아무 말을 하지 않자 마크는 로저냐고 물었는데 경찰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은 지인이 저지른 범행이었을까요? 이에 마크는 바로 로저가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아내 도나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해 8월 초에 도나는 아기를 데리고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마크는 회의가 있어 아내와 동행하지 못했는데요. 도나는 사건 발생 5일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에게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주고 특별히 픽업 서비스도 예약해줬습니다.
도나와 아기는 비행기에서 내린 후 바로 운전기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그 운전기사는 아주 이상했습니다. 차를 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는 도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본인의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며 그 사람의 이름은 돔이라고 하고 또 돔이 몹시 나쁜데 계속해서 본인에게 다른 사람을 해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운전기사는 또 도나를 희롱하기 시작하며 본인이 나이든 여성을 좋아한다며 도나를 파티에 초대하고 싶다며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운전기사는 더 이상 난폭한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도나와 딸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드디어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도나는 남편에게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이에 마크는 너무 화나 운전사를 신고하여 27세의 운전기사 로저를 해고당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 도나는 종종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도나와 마크는 로저가 복수한 거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위해 사격도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침대 옆에 두었는데 로저가 낮에 그들의 집을 침입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48시간 이후 도나는 심한 부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와 사람들의 증언을 확인한 후 로저가 가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는 변덕스럽고 폭력적인 성격이며 정신적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경찰은 마크가 정당방위로 그를 숨지게 한 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그의 영웅적 행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1995년 12월 도나가 세상을 떠난 지 4개월이 됐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마크와 아이를 위해 유모를 고용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에 마크는 반대하지 않았는데 도나의 가족은 유모 레베카가 마크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얼마 안 돼 임신하게 된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1996년 초 유모 레베카는 마크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젊고 세심하며 아기를 돌보는데도 매우 능숙하여 마크는 그녀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때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여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도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딘은 종종 마크의 집에 방문했는데 딘이 아기를 매우 좋아하는 거로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딘은 가끔 레베카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딘은 계속 레베카를 무의식적으로 따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1996년 10월 도나가 세상을 떠난 지 14개월이 됐을 때 마크는 레베카와 결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는 젊고 똑똑하고 또 아이를 사랑하는 레베카에게 완전히 빠지게 되었고 레베카도 마크의 유머와 영웅정신에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는 도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모두는 마크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랬지만 너무 빨리 시작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크는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둘째 아내 레베카가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마크는 자신과 도나의 집을 팔고 도시에 있는 새 집을 구입하여 레베카와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나의 어머니는 추후 아기를 보러 방문했는데 그 당시 아기는 이미 많이 자라 아장아장 걷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마크는 도나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도나의 가족이 아이와 접촉하지 않았으면 하였다고 했습니다. 도나의 가족은 마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모 레베카는 도나를 완전히 대신하여 행동했습니다. 도나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후인 1998년 10월에 마크는 몸이 불편하여 레베카와 함께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도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딘을 만나게 됐는데 딘은 레베카를 노려보아 레베카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마크는 레베카에게 긴장을 풀라고 하며 딘이 도나와 매우 친해서 그런 거라고 위로해줬습니다. 1999년 딘은 아주 큰 결심을 하고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딘은 형사에게 본인이 마크와 바람핀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은 반년 동안 몰래 만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나가 사고를 당하고 유모 레베카는 마크의 새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딘은 아주 불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크를 위해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을 배신했는데 마크는 너무 무정했다고 했습니다. 마크는 도나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딘에게 도나가 없으면 딘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크는 본인이 모든 걸 할 테니 딘에게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딘은 마크를 독차지하고 싶었지만 또 마크가 본인을 위해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순간 로저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로저는 정말 마크가 말한 것처럼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이에 딘은 도나가 사고를 당한 날에 마크가 본인에게 전화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할 거지? 라고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딘은 응 그럴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전화통화에 마크는 그녀에게 도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남편과 친구의 관계에 경찰은 이에 사람을 해친 아주 합리적인 동기라고 생각해 그들은 도나의 사건 파일을 다시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간의 조정 끝에 경찰은 결국 도나의 서류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건 파일을 자세히 읽은 후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건 현장에서 로저의 차는 갓길에 거꾸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저의 차에는 다리미와 검은 테이프, 그리고 날카로운 무기가 발견됐는데 사실 도나는 망치에 맞아 숨지게 된 겁니다. 당시 마크의 증언에 따르면 그 망치는 마크 컷이었고 그날 마침 써야 하여 탁자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논리에 따르면 로저가 정말 나쁜 짓 하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마크의 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도나의 집에는 강제로 침입하는 적이 없었고 탁자 위에 둔 담배와 탄산음료는 전부 로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건 그가 침입했다기보다는 초대받은 거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로저는 정말 도나를 화나게 했었을까요? 만약 도나가 로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도나는 왜 그를 친구처럼 집으로 안내했을까요? 또 범행 현장 관련 사진이 3장이 있는데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촬영 전 누구도 현장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로저와 도나의 가장 처음의 자리였습니다. 로저는 도나와 1m 떨어진 곳에 같은 방향으로 누워 있었는데 아주 이상했습니다. 마크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로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도나를 공격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정당방위로 로저에게 총을 쏴 로저는 뒤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로저는 도나 쪽으로 눕고 두 사람의 발도 서로 부딪혀 있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나는 왜 깨어있는 딸을 혼자 안방에 뒀을까요? 엄마로서 로저에게 문을 열어주러 가더라도 아이를 안고 가는 게 맞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아이를 아주 사랑하여 거의 아이를 곁에 뒀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도나 사건이 잘못 판결됐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2001년 8월 마크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베카와 3명의 자녀를 낳아 입양한 큰딸과 함께 6식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아마 자신의 흑역사를 가족에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8월 23일 마크는 직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02년 5월 재판이 시작되어 마크의 변호인은 도나 사건의 가해자가 로저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저는 이상한 성격에 까칠하기까지 했고 또 마크의 불륜을 폭로한 딘도 역시 의심이 갔습니다. 그녀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살게 됐습니다. 결국 딘은 전기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치료하게 됐는데 그녀의 증언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크는 자신이 그녀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는 걸 인정했지만 본인의 아내 도나를 해쳤다는 거에 대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사 측은 마크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도나를 속인 후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건 전체를 돌이켜보면 마크가 가장 큰 승자입니다. 그는 아내를 구해 영웅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 도나의 생명보험 15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피해자 기금에서 2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3,309만 원의 보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도나의 가족은 마크를 도와 아이를 돌봐주며 또 유모까지 고용해줬습니다. 로저의 룸메이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도나가 피해를 받기 직전에 로저가 한 사람과 통화하는 걸 들었었는데 추후 로저가 종이에 마크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있는 걸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통화는 마크의 사무실 밖에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도 사건 당시 경찰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마크의 소리 외에 로저의 목소리도 어렴풋이 울렸습니다. 법의학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로저의 머리에는 2개의 상처가 있는데 상처 위치로 봤을 때 마크는 2곳에서 그를 사격한 겁니다. 이건 마크의 증언과 전혀 달랐습니다. 추후 검찰은 법정에서 사건 발생 과정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마크는 아내 도나가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람을 이용하여 전체 사건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크는 낯선 사람인 척하며 도나에게 이상한 전화를 걸어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마크는 로저를 그의 집으로 초대하여 로저는 아무런 예방조치도 없이 마크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크는 그를 사격했습니다. 이때 안방 침실에 있던 도나는 이상한 소리에 방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모든 상황은 마크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뒤통수를 대고 그녀를 공격하였습니다. 모든 걸 마친 마크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찰과 통화할 때 로저는 살아있어 마크는 전화를 끊은 후 로저를 향해 다시 한번 사격하여 그가 다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마크는 원래 도나의 친구인 딘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레베카를 그에게 보내줄 줄은 몰랐습니다. 마크는 레베카와 만나게 된 후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행동은 도나의 가장 친한 친구 딘을 화나게 하여 사건이 재조사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6월 5일 마크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크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 라베카는 그에게 이혼을 제기하고 아이들의 성을 바꿔 살고 있는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아이들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마크는 이 모든 걸 제보자 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3년을 보낸 후 사람을 고용하여 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마크는 19페이지 분량의 계획서를 작성했었는데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켈만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자를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켈만은 아주 부유했는데 2001년에 마크가 체포되었을 때 보석금 내는 걸 거부하여 마크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마크는 그를 해쳐 그의 자산을 확보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람을 고용하여 딘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 누명을 씌울 것까지 생각해냈습니다. 2007년에 마크는 사악한 계획으로 인해 추가로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마크의 감옥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도나의 가족은 그녀의 참변에 슬퍼하고 분노했지만 공경에 처한 여성과 어린이를 돕기 위해 도나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도나의 입양된 딸도 커서 자원봉사자가 되었는데 그녀는 어머니 도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고 어머니가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영원히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다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뵙겠습니다.